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한 것처럼 서버 쪽에 JSON RPC 방식의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등록을 하고 클라이언트에서 그 함수를 실행하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웹서버에서는 3000번 포트에서 /API라고 하는 요청 패스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패스에는 JSON 모듈이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럼 JSON 모듈이 echo라는 함수가 등록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 함수 쪽으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요 받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실행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그 결과를 우리가 콜백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응답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echo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 echo를 보면 여기에 echo라는 함수를 정의하고 등록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 echo 함수를 호출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 안에 사실 우리가 이 구성했던 이 과정은 한번 같이 해볼 필요는 있지만 한번 이게 셋업이 딱 되면 여러분이 하실 건 뭐예요? 함수를 서버에 만들어서 등록을 하고 클라이언트에서 호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얼마나 그렇게 쉬운 건지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여러분이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에러가 리턴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콜백 서버 쪽에서 콜백 함수로 호출해주면서 첫 번째 파라미터 에러를 넣어주면 되고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우리 요청을 할 때 success 말고 error라고 하는 걸로 함수로 등록을 했었잖아요. 이쪽으로 응답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echo error라고 하는 거 등록해서 해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한 계산기 기능을 한번 서버에 추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구조는 만들었잖아요. 그 구조 만든 상태에서 계산기 모듈을 만들고 클라이언트에서 실행하는 게 얼마나 간단한지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던 것처럼 서버 쪽에다가 add라는 모듈을 만들고 등록할 거예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다가 add.html 만들고 호출할 겁니다. 그러면 끝나요. 자, 그 정도로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직접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echo.js 만들었던 것처럼 자, 핸들러라고 하는 폴더 찾아볼게요. 자, 여기 JSON RPC example 안에 핸들러 폴더 안에다가 파일 만들기를 하고요. add.js라고 또는 calc.js라고 할 수 있겠죠. 자, add.js라고 하는 자, 함수를 좀 만들기 위해서 자, add라는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add.js라고 하는 모듈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제 코드를 넣을 텐데요. 자, 코드를 넣는 거는 우리 이전에 했던 것과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echo 함수 만들던 거하고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자, var add라고 하는 자,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펑션이라고 해서 여기에 params 와 콜백을 파라미터로 받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듈.export는 add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add 함수 안에서는 console.log라고 하고요. 자, rpc에 add 호출됨 이렇게 로그를 찍어봅니다. 자, 그리고 파라미터가 뭔지도 한번 알고 싶다라고 하면 console.log라고 하고요. 자, params.가 어떤 건지 자, json.stringify라고 해서 params를 찍어 볼 수가 있겠죠. 자, 출력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자, 이게 add라고 하는 함수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var a라고 하는 거는 params가 배열이라면 첫 번째 거. 자, var b라고 하는 거는 params가 배열이라면 두 번째 걸 참조하겠다는 거예요. 체계는 이 params가 그러면 두 개의 원소, 엘리먼트를 갖고 있지 않으면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그 에러 체크하는 게 코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빼볼게요. 그 다음에 output이라고 해서 결과가 되겠죠. 이거는 a 플러스 b를 합니다. 더하기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를 결과로 넘겨줍니다. 콜백이라고 하고요. 에러가 없으니까 널 두 번째 이 output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냥 숫자가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핸들러 인포 쪽으로 가서 자, 콤마 붙이고요. 여기다가 요 객체를 하나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요 객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뭐예요? add라고 하는 파일에 add.js라고 하는 파일에 add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러면 서버 쪽 작업은 끝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버 쪽 작업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클라이언트 쪽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자, 클라이언트 쪽은요, 우리 기본적으로 처리하던 코드가 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파일 만들기라고 하고요. add.html 한 다음에, 자, 이 echo.html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rpc echo가 아니라 rpc add가 되겠죠? 그리고 이 add라고 하는 거는 파라미터 두 개를 받아서 더해야 되니까, 자, 두 개를 받도록 수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텍스트 에어리어가 아니라 뭐예요? 인풋으로 변경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텍스트로 줍니다. 네임이라고 하는 거를 a인풋이라고 바꿔보게요. id도 a인풋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인풋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 말고 이제 b가 있겠죠. 그래서 b 인풋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b 인풋 이렇게 해봅니다. 첫 번째 인풋에는 밸류 값을 10이라고 넣고요. 두 번째 인풋에는 20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책에는 10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리퀘스트 버튼은 그대로 한번 남겨봅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버튼, 요청 버튼이 눌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코드를 이제 위로 가서 수정을 하는 거죠. 자, 위로 한번 가봅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셋업이라고 하는 코드 그대로 놔두고요. 리퀘스트 버튼에 클릭이 됐을 때 이제 이걸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A 인풋에서 값을 가져오면 그게 A 문자열이 되겠죠. A 스트링으로 받아봅니다. 그 다음에 var b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는 달러 표시에 샵 b 인풋 그 다음에 .var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개의 문자열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거를 숫자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죠? 더하기니까. 그래서 a라고 하는 거는 pass int 또는 number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변환하시면 되겠죠. a string var b라고 하는 거는 pass int라고 하고요. b string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숫자가 있는 거고요. 메소드 호출할, 자, 서버에 만든 건 뭐예요? add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었죠. 자, 이걸 변경을 하고요. id는 일단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params 배열을 만드는데 a, b라고 만드는 거죠. 그러면 두 개가 배열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면 수정이 다 끝난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이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자, 여기 서버를 다시 실행을 해야 되겠죠? 컨트롤 C 누르고요. 다시 위쪽 화살표하고 엔터를 치면 다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시 실행이 되면서 이제 add라고 하는 자, 함수, 여러분이 서버에 만드는 함수가 이제 등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요청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 에코가 아니라 이제 add.html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요청을 눌러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응답을 받았는데 리절트가 30으로 나왔죠. 요것만 별도의 자, 결과물로 표시를 해주시면 자, 계산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10하고 20을 더하면 30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구성을 해본 거예요. 아주 간단한 기능인데 이거를 클라이언트 서버, 즉 웹 서버 쪽으로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는다고 하면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코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해본 것처럼 add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등록한다는 거죠. 한 줄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서버 쪽은 끝났다. 클라이언트는 기본적으로 JSON RPC 요청하는 코드의 형태가 있으니까 그 형태를 그대로 두고 필요한 파라미터만 수정해 주고요. 응답을 받았을 때 처리하는 코드만 수정을 해주면 우리가 쉽게 더하기 함수를 서버 쪽에 두고 클라이언트에서 실행하도록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자, 충분히 간단하게 보이나요? 자, 우리가 핸들러라고 하는 거를 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그걸 조회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라고 하면 양쪽이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기본적인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훨씬 간단하게 함수를 만들고 호출할 수 있다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RPC라고 하는 게 이런 방법이구나. 그리고 JSON이라고 하는 걸 워낙 많이 쓰니까 요즘엔 JSON RPC라고 하는 것도 실제 많이 응용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를 했다면 우리 조금 있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까지 한번 구성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까지 구성을 한다는 거는 이 서버 쪽에
자, RPC 함수를 만드는데 그 RPC 함수에서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쪽으로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보내주면 웹페이지에서 단순히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조회해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기능까지 여러분이 구성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